아,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주말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시죠?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의외로 많이 따뜻하고,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동남아 날씨 같이 이렇게 이제 따뜻한 이런 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갈수록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날씨가 어제가 비가 왔는데 뭐 그런 날씨 치고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러한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표율사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이거 촬영하면서 또 스님 친구가 한 분 계신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 가지고 그분에게 또 좀 여쭤보려 그래도 또 여쭤보는 것도 실례고,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이나 또 책이나 기타 고문서, 그다음 유튜브 남이 찍어놓은 유튜브 이런 걸 보고 참고로 해서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떻겠느냐, 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냥 저 나름대로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뭐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면 뭐 좋은 거고, 또 뭐 잘못됐다 생각하면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니까 진표율사님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서기 718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미상입니다. 아마 또 그분도 또저 스님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스님은 좀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이나 70까지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은데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는 정해져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고 활동한 그 시기에는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한 30년 지난 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당연합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가 660년에 멸망이 되었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약 한 30년 후에 진표 율사님이 태어나셨으니까 한 30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곳은 전주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완산주인데 그때 지명으로 완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주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원래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민심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백제에 지배했던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런 거 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삼국 통일이 되었지만은 그 삼국 통일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이렇게 왕창 아우르는 이러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지역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뭐 경상도, 또 경기, 강원도, 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다 특색이 있으면서 조금씩 지역마다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상대사님이 이제 그 주축이 되어서 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그 당시에 기족불교, 다시 말해서 불교 저번에 설명했듯이 불교를 통해서 한번 나라의 어떤 권위나 왕의 권위나 이런 거를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생각했던 거는 고구려 신라 백제 다 불교를 국교로 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만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뭐 그러다가 진표 율사님이 또 전라도 출신이고 이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때 그 당시에 왕권으로 봤을 때는 그 진표 율사님에게 또 힘도 많이 좀 실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제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죠. 저희 한국 불교의 수행 스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을 택하라 하면 진표 율사를 택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분은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친 분입니다. 이분이 12살 때에 개구리를 뭐 이렇게 작년 봄에 개구리를 끼워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놔뒀는데, 그 다음 해에 보니까 자기가 끼웠던 개구리가 그 이렇게 몸속에 끼어있던 그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랬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1년 동안 살았을 건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12살 때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좀 일찍, 어린 마음에 일찍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전라도 그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서 그분이 순재 법사님을 만나서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변산, 그러니까 변산반도가 바라보이는 어상봉에 올라가서, 지금도 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려가려면 한 10m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아찔한 그러한 절벽에다가 조그만 암자 비슷한 이렇게 앉아서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것을 짓고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데, 망신참이라고 그래요. 망신참. 다시 말해서 망신참이 뭔가 하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 무사어방. 공부를 하다가 내가 마지막 한 발짝만 더 나갔을 때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몸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서 동자 보살이 자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의 몸을, 머리를 돌에다가 부딪히고 피를 내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먼저 지장보살님을 만납니다. 지장보살님을 만나서 또 그 이후에 미륵보살님도 만나서 결국 도를 깨치죠. 도를 깨쳤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금산사에 내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27입니다. 전라도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도를 깨쳤다 이래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왜 그러면 진표 율사님이 중요한 분이냐 하면, 그분은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법상종 기초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법상종이 그 미륵보살 있지 않습니까? 미륵불을 모시는 그러한 거다 그래요. 미륵불이 뭐냐면 미래불입니다. 미래불. 미래에 좋은 세상이 찾아온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는 그러한 부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점찰법회라 해가지고 점을 이렇게 쳐서 참회하는 법회를 만든 부이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잘 두 가지 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아까 처음은 그래도 조금 이해되시죠? 미래에 좋은 부처님 오셔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민심이나 평민들 생활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귀족들 생활은 여전히 좋았고, 그 통일신라 시대에 국가에서 정책도 여전히 귀족들을 위한 정책만 많이 펼쳤고, 평민들이나 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원효스님 잠시 이야기했죠. 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법회를 전한번 그러다가 돌아가셨고, 뭐 의상대사님은 화암종, 의상대사님은 약간 조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표율사님은 평민들을 위한 그러한 법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당신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 통일이 되고 나서 전쟁을 수많은 전쟁, 몇백 회를 거치는 뭐 전쟁, 이제 전쟁은 이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중에 또 와중에 각 지역마다 갈등, 뭐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표 스님께서 평등 사상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행복, 이런 거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점찰법회라는 거, 점을 친다라는 게 아니고 미래의 점보다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점으로 통해서 나타나서 그 점을 내가 반성을 하면서, 그걸 이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지금 내가 미래에 좋은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러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참회했을 때 진정한 좋은 미래가 온다, 이러한 설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저도 뭐 불교 학문은 뭐 너무나 깊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진표 율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미륵불, 그 다음에 점찰법회,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이렇게 불교를 전한 분이다. 그리고 법상종의 어떤 그 큰 기초를 마련한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또 미래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궁예가 자기가 나는 미륵불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쪽하고도 약간 어떤 연관이 뭐 좀 그 당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진표율사를 따르는 백성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 정도쯤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표율사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노래 또 한 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 5번인가요? 한 곡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삶
그렇게 아름다운 둘이 있으니 외로운 가요 당신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 행복한 삶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남은 편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저랑 이렇게 같이 해 나가면서 스님들의 그 발자취를 알아보는데 제가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불교적인 심오한 어떤 진리 분야의 어떤 학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그 시기에 그 스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그 또 왕들이 행해졌던 그 치적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그러한 그때 그 당시에 사정, 천민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정들, 뭐 그런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한번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는 약 한 1300년 전의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유튜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